DNS는 이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이제 약자죠. 그리고 이 DNS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조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DNS의 개념을 한번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DNS라는 것은 보통 이제 도메인을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하게 되죠. URL로 이제 도메인을 입력을 하게 되면 그 DNS 서버는 그 해당하는 IP 주소를 리턴해서 주게 됩니다. 응답으로 이렇게 주게 되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DNS 서버의 역할인데, 그 DNS 서버는 크게 리커시브 DNS 서버와 어솔리테이티브 DNS 서버로 두 개로 일단은 나눠지게 되고, 크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이제 리커시브 DNS 서버가 서로 재귀적 질의 리커시브 쿼리를 날리게 된다. 이걸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재귀적 질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IP를 받게 되면 사용자는 홈페이지로 정상적으로 외부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접속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터레이티브 질의 요 부분이 이 뒤에 여기 부분이 이제 반복적 질의라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되겠죠. 구간으로 나눠지면 여기 앞부분과 여기 뒷부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DNS 서버는 이 어솔리테이티브 DNS 서버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 이제 리커시브 DNS 서버가 루트 DNS 서버부터 여기에 이제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6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루트 서버부터 이제 그 해당하는 사용자가 요구한 그 요청 그 도메인에 매핑되는 주소가 있는지 이제 쭉 확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요청을 날려서 응답으로 받고 여기 아니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그 DNS 그 루트 DNS 밑으로 이제 쭉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해당하는 그쵸, 요게 이제 IT고죠. IT고 DNS 서버랑 이제 매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해당하는 IP 주소를 받게 되겠죠. 그 이제 찾았으니까 그 주소를 찾았기 때문에 매핑해서 다시 돌려주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그 IP 주소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구조를 이제 그 DNS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NS 보안 공격자가 있겠죠. 악의적인 공격자가 있겠습니다. 악의적인 공격자가 있겠는데, 악의적인 공격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니핑을 이용을 해서, 스니핑이라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스니핑.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 정보를 탈취하는 겁니다.
사용자와 이제 DNS 서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부분에서 중간에 이제 탈취를 해서 그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스니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DNS 스니핑을 기반으로 한 스푸핑과 그 다음 DNS 캐시 포이즌이라고 해서 DNS 서버에 이제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를 변경을 해서 잘못된 DNS 응답값을 주는 그런 공격 방법, 이 두 가지 공격 방법을 통해서 이 악의적인 공격자는 그 DNS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NS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리커시브 캐시 네임 서버 그게 있었죠? 아까 전에 리커시브 이제 DNS 서버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 DNS 리커시브 DNS 서버는 일단 영어 뜻을 아셔야 되는데, 영어 뜻은 이제 리커시브라는 영어 뜻은 죄기적이라는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리커시브. 그래서 이 리커시브라는 뜻으로 동일한 작업을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게 리커시브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솔리테이티브라고 해서 그 네임 서버, 그 이제 리커시브랑 통신을 했던 뒷단에 있었던 DNS 서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영어 뜻을 아셔야 되겠죠. 어솔리테이티브라는 영어 뜻을 아셔야 되는데, 권한이 있는 또는 이제 권위가 있는 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 뜻과 이제 비슷하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위임받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해당 도메인에 대한 질의 응답에만 응답해주는 해당하는 도메인이 있겠죠.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해당하는 도메인에 대해서만 응답을 주는 그런 네임 서버다. 그래서 네임 서버 관리하는 도메인 영역을 존이라고 하고, 관리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존 파일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존 파일은 이후장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리커시브 네임 서버 DNS를 보셨는데, 리커시브 DNS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리커시브 DNS는 이게 ISP라고 해서, ISP는 이제 아시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서버를 말을 하겠고, 요런 이제 어솔리테이티브 같은 이 DNS 서버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런 DNS 서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요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죄기적 질의 부분, 이게 이제 사용자와 리커시브 DNS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죄기적 질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용자 호스트가 리커시브 네임으로 질의를 할 때 사용되는 방식으로 리커시브 네임 서버로 대상 도메인의 리소스 레코드 정보를 조회해서 응답하는 질의.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앞부분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 질의, 이터레이티브 쿼리라고 해서 반복적 질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네임 서버가 도메인을 관리하는 각 네임 서버
어솔리테이티브죠. 아까 전에 네임 서버로 질의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반복적 질의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 루트 네임 서버로부터 계층 구조에 따라서 대상 도메인 네임 서버까지 각 네임 서버가 응답하는 위임된 네임 서버 정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진행하는 질이다. 그쵸?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루트가 있었죠. 루트 DNS 서버가 있었습니다. DNS. 그 밑으로 이제 하이라키 형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결국에 그 맞는 도메인을 찾으면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 맞는 그 도메인 네임하고 맞아야 되겠죠. 도메인 네임. 네,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루트부터 차근차근히 이제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응답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반복적 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재기적 질의도 의미가 있죠. 재기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재기 함수라고 있죠. 재기 함수 말 그대로 함수가 그 함수 자체에서 다시 또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거,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걸 재기 유출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영어로는 myself, myself 정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재기 유출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서버로 계속 호출하니까 재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이 붙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서버 질의응답 패킷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질의를 날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를 날린다고. 그리고 응답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응답 데이터가 512바이트 이하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응답하는 바이트가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배우셨죠. UDP, 비신뢰성 연결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유저 다이어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죠. 유저 다이어그램 프로토콜. 그 UDP를 사용해서 53번 포트로 사용을 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그쵸, 152바이트 112바이트 이하일 경우에 UDP 프로토콜 사용해서 53번으로 통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답 데이터가 512바이트가 초과할 수도 있겠죠. 초과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TCP, 그죠? TCP 53번 포트를 사용을 해서, 이것도 같은 포트네요. 그래서 프로토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TCP는 뭐 다 아시겠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신뢰성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지향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 config, 그 다음에 display DNS라는 그런 이제 한번 명령어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명령에 보시면 display DNS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뭔가 화면에 DNS를 디스플레이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좀 대충 유추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본인 PC CMD 창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그 목록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로컬이죠. 로컬 본인 PC. 그래서 DNS 캐시 정보를 줘야 한다. 그쵸? DNS 캐시 정보를 그냥 화면에다 리스트를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TTL이라는 게 있습니다. TTL. Time to Live. 해당 캐시 정보를 유지하는 시간, 해당 캐시 정보를 유지하는 시간이 초 단위를 의미를 하게 되고, TTL이 만료가 되면 해당 정보는 삭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NS 스푸핑 공격, 스니핑 기반이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그 캐시 포이즈닝, 그 다음에 스니핑 기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스니핑 기반을 이제 당하게 되면 캐시에 조작된 주소 정보가 저장이 되고 이 경우 위 명령을 통해서 조작된 주소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시 DNS 당연히 이제 뭔가 삭제를 해야 되겠죠. 삭제도 있어야 되니까 그 로컬 DNS 캐시 정보를 삭제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DNS 룩업 명령어. 그 다음에 DNS 룩업은 지리 유형에는 포워드 DNS 룩업, 순방향 룩업과 리버스 DNS 룩업, 역방향 룩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 룩업은 도메인 명을 통해서 IP 주소를 알아낼 때 지리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역방향 룩업은 IP 주소를 통해서 도메인명을 알아내는 지리. 이거는 IP 주소를 통해서 도메인을 역으로 알아내는 그런 룩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룩업이죠. 룩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명령어는 ns 룩업 명령어입니다. ns 룩업은 요거는 이거는 이게 바로 이렇게 이 명령을 쳐서 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대화형입니다. 대화형. 그래서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한 후에 대화형 모드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쵸. 대화형. 뭔가 이제 사용자와 대화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뭔가 대화를 해서 질의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자값은 이제 도메인과 네임 서버, 질의할 도메인을 지정한 이 질의할 도메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여기다가 질의할 도메인이니까 IT고라고 뭐 이렇게 도메인명을 입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서버라는 것은 네임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죠. DNS 서버를 말을 하겠죠. DN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 명령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명령을 이제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말 그대로 대화형이겠죠. 무슨 명령을 이제 또 이제 여기서 날려서 질의를 또 조회를 한다거나 바로바로 대화형으로, 그쵸?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랑 대화를 하는 거네. 대화. 로컬과 DNS 서버가 대화를 하는 거죠. 로컬 서버와 DNS 서버가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g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ig 명령어. ns 룩업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이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명령어로 유닉스 및 리눅스 및 유닉스 계열의 OS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법은 dig 그 다음에 골뱅이 네임 서버, 그 다음 도메인, 쿼리 유형과 쿼리 옵션들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네임 서버는 사용할 네임 서버를 지정하게 되고, 생략을 하면 해당 시스템에 설정된 기본 네임 서버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죠? 해당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있는 걸로 연결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질의 유형이 있습니다. 질의 유형을 이제 생략을 하면 기본적으로 A 유형의 질의, 도메인의 IP 주소를 하는 그 질의죠. 기본적인 질의. 그죠?
기본적인 쿼리를 날린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리 옵션은, 네임 서버 점검을 위한, 주요 지리 옵션들. 점검을 위한 이제 주요한 이제 지리 옵션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이즈가 있네요. 후이즈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이즈 서버를 이제 통해서 해당 도메인의 등록 정보, 소유 정보, 네트워크 할당 정보 등 조회하기 위한 명령어다. 이건 이제 뭔가 조회를 하는 거죠, 조회. 그래서 그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뭔가 정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용 방법. 후이즈 도메인이라고 해서 해당 도메인 등록 정보와 소유 정보, 그 다음에 네임 서버 정보 등을 이제 조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후이즈 IP 주소가 있습니다. 후이즈 IP 주소. 해당 주소에 네트워크 대역을 관리하는 대행자 ISP 정보를 이제 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할당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네트워크 상태를 뭔가 이제 대역이라든지 뭐 그런 정보들이 어떤 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그 다음에 등록 정보라든지 소유 정보들, 그쵸?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알 수 있는 그런 명령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스푸핑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NS 스푸핑. DNS 스푸핑은 이제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스니핑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스니핑 기반입니다. 그래서 스푸핑도 이제 적용을 하고 스니핑과 스푸핑을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공격자는 이 클라이언트와 요 DNS 서버와 통신하는 것을 스니핑 해야 됩니다. 스니핑. 그쵸? 스니핑을 하게 되면 정보를 아는 거죠. 정보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획득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변조를 해서 본인이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가짜 사이트의 그 DNS 리스폰스 값을 줘야 되겠죠. 응답 값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이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될 때 미리 이제 그 쿼리에 대한 응답을 먼저 사전에 받고, 더 빨리 DNS 서버가 응답이 오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잘못된 DNS 정보를 먼저 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로. 그러면 이 DNS 값이, 만약에 DNS 정상적인 값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폐기하게 되겠죠. 이 정보는 잘못 왔구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미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잘못된 DNS 정보를 가지고 가짜 사이트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입력을 해서 정보를 뺏기게 되는 거죠. 뭔가 이제 그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요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뭐 입력하라고 했다던가, 뭔가 이제 뭔가 있었겠죠. 뭔가 만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희생자는. 그런 이제 공격 방법을 스니핑 기반의 DNS 스푸핑 공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DNS 스푸핑.
한번 조금 이제 정의를 한번 더 살펴보면요. 실제 DNS 서버보다 빨리 공격 대상자에게 DNS 리스폰스 패킷을 보내서 공격 대상이 잘못된 IP 주소로 웹 접속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DNS 스푸핑 유형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스니핑과 캐시 포이즈닝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니핑 기반을 살펴봤으니까 캐시 포이즈닝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캐시 포이즈닝 공격.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 요거는 이제 DNS 서버의 캐시 정보를 조작을 해서 조작하는 공격을 이제 DNS 캐시 포이즈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요 그림을 이제 보면서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스니핑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 DNS 서버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악의적인 공격자가. 악의적인 공격자가 아예 직접적으로 DNS 서버를 공격을 해서, 그 DNS 서버 안에 있는, 그 캐시 값이죠. 캐시 정보를 변조를 해서 잘못된 조작된 DNS 응답 값을 클라이언트로 주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로. 그쵸. 그러면 이제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배우셨던 여기 이제 반복적 질의를 하는 이터레이터죠. 이터레이터. 그 반복적 질의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서버, 요 뒤에 있는 그 서버가 있었죠. 그 서버를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반복적 질의라는 것은 루트 서버부터 그 하위에 있는 서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질의를 날리고 응답을 받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공격자가 그 네임 서버로 유저한 다수의 조작된 응답을 전송, 요 시간 동안 이제 이 공격자가 주기적으로 이제 또 날려서 캐시가 여기 저장이 돼 있을 텐데, 그 캐시 정보를 바꾼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랜덤한 TXID랑 출발지 목적지 주소, 그래서 그래서 공격 대상 네임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조작된 응답을 다수죠. 한 개가 아닙니다. 다 유저한 다수의 이제 조작된 응답을 리커시브 DNS 서버로 이게 막 날린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거랑 이제 통신을 막 할 때, 그쵸? 위임된 서버죠. 여기가 이제 그 서버로 이제 막 이렇게 전송할 때 여기 있는 캐시를 변경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된 응답 값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서, 클라이언트는 그 조작된 DNS 응답 값을 진짜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요런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캐시를 변조한다. 그죠? 이건 스니핑을 쓰진 않았다. 그리고 바로 이제 공격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다수의 DNS 질의 요청 후 네임 서버, IT고 네임 서버로 이제 위장한 다수의 조작 응답을 공격 대상 네임 서버로 전송해서 캐시 정보를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단에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요 리커시브가 관리하는 뒷단에 서버들이 있었죠. 반복 질의 구간에서 이렇게 통신하고 있는 도중에도 뭔가 이제 공격을 해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방어하는 방법이 여기 뒷단에 이제 반복적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걸어서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공격자에 대한 질의 응답에 대한 그런 제한을 또 걸 수가 있겠죠. 제한. 이런 식으로 뭔가 방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스푸핑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니핑을 이용한 DNS 스푸핑 공격은 이제 기본적으로 스니핑을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스니핑 할 때 그것을 이제 탐지를 한다거나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스니핑 하는 단계일 때 뭔가 이제 보안 통신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방어할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중간에서 뭔가 탈취를 하는 거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없게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쵸? 뭐 VPN을 설치한다거나, 그쵸? 터널링을 사용해서 보안 통신을 한다거나 해서 원천적으로 스니핑을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임 서버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 패치 상태로 유지를 하여서 알려진 취약점에 의한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쵸? 거기 해당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이 있겠죠? 그걸 이제 항상 패치를 해서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S 바인드 DNS 보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무슨 그림인지 처음 보시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마스터 네임 서버와 슬레이브 네임 서버, 그 다음에 리커시브 캐시 네임 서버, 요거는 아까 전에 보셨죠? 그 다음에 예 보셨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용자 부분입니다. 사용자, 실제 클라이언트, 그렇죠?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인데 클라이언트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할 거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API를 호출해서 리서버라는 것을 통해서 호스트네임과 캐시를 상호 통신을 통해서 그 이제 질의응답을 보내게 되겠죠. 그 해당하는 DNS 여기 리커시브 캐시 네임 서버, 그쵸? 그 한마디 DNS 서버로 응답을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응답을 보내면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53번 포트를 사용한다. 뭐 그거는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53번 포트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UDP랑 TCP, 그쵸? 초과하게 되면 TCP 512 바이트를 초과하면 TCP, 그 이하면 512 이하면 UDP를 사용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리커시브 네임 서버가 요게 이제 캐시가 있었죠. 캐시가 있었고, 여기도 이제 리서버가 이제 이제 질의를 받게 되면 리서버는 이제 캐시를 통해서 정보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하겠죠. 캐시 안에. 캐시라는 건 또 여기 안에 임시적으로 캐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제 리서버는 또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통신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서버와 간단히 얘기해서 마스터 네임 서버와 슬레이브 네임 서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제 존 데이터와 존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존 데이터라는 건 도메인 영역을 말하고, 존 파일이라는 것은 실제 도메인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겠죠. 이렇게 실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임 서버고요. 그러면 이제 존 데이터를 통해서 존 파일을 이제 뒤져보겠죠. 그래서 도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찾아볼 텐데, 있으면 이제 다시 주겠죠. IP 주소로 전환돼서 주겠죠. 도메인 네임을. 근데 왜 이 슬레이브 네임을 썼냐면, 여기서도 이제 존 전송이라고 있는데, 이중화라고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화. 그래서 뭔가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약간 이 하나의 서버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리면, 에러가 나면 이중화 다른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여기 보시면 연결이 이렇게 돼 있죠. 연결이. 그렇죠? 여기도 반복 질의입니다. 반복 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기적이죠. 여기는 반복이고요. 이터레이티브죠. 이터레이티브. 여기가 이제 반복 질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회를 해서 슬레이브 네임 서버로 연결을 하는 거죠. 슬레이브 네임 서버로. 그래서 그때 통신하는 것은 이제 UDP와 TCP 53번이죠. 53번. 그다음 여기 사이는 신뢰성 있는 TCP 통신만 가능합니다. 여기 존 전송할 때는. 그쵸? 존 전송할 때는 이게 여기 있는 데이터나 여기로 이렇게 이제 뭔가 보내거나 뭐 이렇게 존끼리 연결을 돼 있는 거죠. 그때 통신은 TCP로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도메인 네임 서버는 도메인의 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원본 존 데이터를 관리하는 지금 보셨던 마스터 네임 서버와 이를 동기화해서 사용하는 슬레이브 네임 서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1차 네임 서버와 슬레이브 2차 서버는 이제 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중화죠. 이게 뭐 이중화한다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서버 이중화죠. 수행하며 부하 분산을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부하 분산도 하는 거죠. 지금 뭐 양이 많으면 우회를 해서 슬레이브 서버로 연결을 한다거나, 그렇죠. 마스터 서버에 이제 부하가 막 발생을 하니까 슬레이브 서버로 연결을 해서 부하를 이제 낮춘다거나 이중화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